흙의 입도 분포라는 주제고요.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 입도 분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하고 정의를 하느냐 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걸 입도 분포를 얼마나 섞였느냐를 숫자적으로 어떻게 지금 얘를 해낼 거냐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요? 굵은 것도 있고 여기에 잔 것도 있고 더 잔 것도 있죠.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겠죠. 일정한 크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굵은 거는 얼마, 잔 거는 얼마가 섞여 있나를 지금 실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굵은 거, 잔 거를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가 체외 분석 시브 어널리시스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채를요, 지금 조금 화면을 이렇게 놓고 이제 쓸게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 좀 비는 공간 씁시다. 자, 이런 흙을요, 채에다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하냐? 구멍이 여기에 숭숭숭숭 뚫린 큰 구멍이 있는 채, 그 다음은 구멍이 조금 더 작은 채, 그 다음은 구멍이 조금 더 얘보다 더 작은 채, 그 다음은 얘보다도 더 작은 채. 하여튼 그리기도 그런데요. 자, 여러 개의 채를 이제 걸어 놓고요. 흙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 채를 흔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처음에 여기는 이거보다 큰 거는 통과 못하고 걸릴 거고요. 이거보다 작은 것들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거보다 이 채보다 큰 입자만 걸려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채는 어떻게 있어요? 요거보다 더 큰 거는 이미 걸렸고요. 그 다음 내려온 것 중에 이런 것도 내려오겠죠. 이런 것들은 내려온 것 중에는 걸릴 거고요. 이렇게 작게 내려온 거는 요 사이를 통과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는 그 다음에 사이 정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 다음은 더 작은 게 걸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은 더 작은 게 걸려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게를 달아봐요. 이거 무게 얼마, 이거 무게, 이거 무게, 이거 무게. 그래서 그림을 이제 갖다가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100g,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g, 200g, 200g, 100g, 얼마인가요? 300, 400, 500, 너무 많나요? 여튼 뭐. 400g인데? 300, 500, 600, 400g이라고 칩시다. 전체적으로 1000g 들었다고 치면, 자, 지금 요 채보다 굵은 건 어떻게 돼요? 10%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거보다 굵은 건 얼마 들어있습니까? 지금 요 채보다 굵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4.75mm라고 얘기하고요. 자, 얘가 지금 2mm 채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 2mm부터 굵은 거는 지금 얼마만큼 있냐 하는 걸 보면 여기는 지금 100g 있어요. 10% 있어요. 전체 합하면은 지금 얼마냐면 1000g 있습니다. 자, 2mm부터 큰 거는 얘도 2mm부터 큰 거고요. 요 걸린 것도 큰 거예요. 2mm부터 걸려 있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300g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요쪽에 있는 게 뭐 1mm 채라고 할까? 이런 채는 잘 안 씁니다. 어쨌든 간에 걸려 있다면 요까지 얘보다 큰 거는 얼마이냐면 100, 200, 200이 다 걸렸죠. 얘가 500이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죠? 요것도 걸린 거고 요것도 걸린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이거 놓고 치면 다 걸릴 놈이다. 이게. 자, 거꾸로 이제 얼마만큼 빠졌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 채 4.72보다 빠진 거는 어느 쪽이냐면 이거가 어떻게 돼? 이 채에서 다 빠져나간 거죠. 이게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900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죠? 자, 요 채는 얼마가 빠졌나 하면 이거 빠져나간 거예요. 300이 걸리고 나머지 700이 빠져나간 거예요. 자,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적 통과량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 중에 비율로 따진다면 누적 통과 100분율로 나타나요.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몇 그램 이렇게 썼어요. 누적 통과 100분율인데, 어떤 기준으로? 무게비로.
부피비가 아니라 무게비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런 크기가 한 10%, 요 사이 크기가 지금 20%, 요보다 전체 큰 건 30%, 요 사이는 200g인데, 요 전체적으로 요보다 큰 거는 500g이 요렇게. 자, 전체적으로 얘를 섞어 놓으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요. 자, 요쪽 축은 뭐냐면 입자 크기예요. 요쪽이 아까 4.75mm 뭐 입자 크기고요. 요쪽이 지금 뭐냐면 누적 통과 백분 유리예요. 무게비로 따진 걔를 갖다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전체 1000g 중에 900이면 4.75mm 때 900, 90%, 2mm일 때 아까 300 통과했으니까 70%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 선을 쭉 연결한 것, 이게 지금 뭐냐면 입도 분포 곡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입도 곡선은 입자 크기는 굉장히 굵은 입자부터 잔입자까지 입자 크기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얘를 그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그 크기로 표현을 합니다. 로그 크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로그 새롭게 이제 로그가 나와서 조금 뭐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그라고 하면 결국 몇 배의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몇 배, 몇 배, 몇 배, 10의 몇 배, 10의 1승배, 10의 2승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 10, 100, 1000만. 거꾸로 하면 1, 0.1, 0.001, 0.00001, 배, 여기에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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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케일로 갖다 그려놓은 게, 여기 이제 로고의 형태입니다. 자, 입도분포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 물리적 의미를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볼까요? 자, 이쪽에 얼마 정도 되냐면 1, 2, 3, 4, 5, 이쪽에 한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가 1인가요? 뭐, 이쪽에 쭉 해서 여기가 2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봐봐요. 자, 5mm에서 누적 통과량이 얼마냐면 100%였어요. 그러면 이 흙은 5mm보다 큰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5mm보다 작은 거죠. 다 통과한 거예요. 2mm에 통과한 게 예를 들어 쭉 와서 여기가 90%라고 한다면 2mm보다 더 큰 놈은 얼마냐면 여기에 10%를 갖고 있고요. 이거보다 작은 게 90%를 갖고 있는 거예요. 2mm보다 더 큰 거는 얼마? 10%, 더 작은 거는 90%. 그러면 요게 지금 1mm라고 합시다. 쭉 와서 내가 70%라고 얘기를 하면, 자, 1mm보다 더 큰 놈은 얼마 갖고 있어요? 30%를 갖고 있고요. 1mm보다 더 작은 거는 70%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입자 크기가. 그러면 2mm와 1mm 사이는 얼마를 갖고 있어요? 이거죠. 지금 2mm보다 더 큰 거는 10%고 1보다 더 큰 거는 30이에요. 그럼 1과 2 사이는 얼마를 갖고 있느냐? 20%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입도분포가요.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것들을 형태를 지금 나눠서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입도분포 곡선이 좀 이제 놓고요. 확 줄여놓고요. 여기 이제 노트처럼 좀 써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입자 크기예요. 자, 로그 축의 입자 크기였고요. 자, 여기 누적 통과 백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도분포 곡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성질이 이 입도분포가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자,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떤 하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2번 여기 있고요. 여기에 1번 여기 있습니다. 자, 1번 흙을 보면 어떤 크기에서 사이즈를 이렇게 갖고 요거 요 사이에는 요만큼, 요거 요 사이에는 요만큼,
요거 사이에는 요만큼, 요거 사이에는 요만큼, 요거 크기 사이에는 또 요만큼, 이거 크기 사이에는 요만큼, 요 크기 사이에는 요만큼, 요 크기 사이 요만큼, 요 크기 사이 요만큼, 요 크기 사이 요만큼. 지금 결국 어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굵은 것도 조금, 그 다음 것도 조금, 그 다음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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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더 작은 것도 조금씩. 골고루 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2번을 봅시다. 요거 사이에, 뭐, 이 사이즈와 이 사이즈 사이에 이만큼, 요거 사이즈 사이에 이만큼, 요거 사이즈에는 이만큼, 요거 사이즈에는 0, 요거 사이는 0. 그러면 요 사이즈 사이만, 요 사이에 이만큼, 요거 사이에 요만큼, 요거 사이는 없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없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게 2번의 케이스고요. 요런 게 이제 1번의 케이스가 되겠죠. 자, 입도음포가 이렇게 완만하게 됐을 때는 흡입자가 굵은 거, 잔게 골고루 들어있고요. 입도음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입도분포가 어떻게 돼요? 특정한 입자 크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분포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특정한 뭐랄까 콩을 가지고 입도 실험을 했어요. 콩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콩을 갖고 입도 실험을 하면 1번처럼 나오겠습니까? 2번처럼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입도 사이즈가 비슷비슷하면 2번처럼 나옵니다. 크기가 비슷비슷한 것만 모여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콩가루하고 콩알하고 쌀알하고 좁쌀하고 뭐 골고루 섞었어요. 그리고 굵은 것도 있고 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도음포 모양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굵은 것도 있고 잔 것도 있고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이제는 관건은 뭐냐면 얘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숫자적으로 얘를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 작업을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입도음포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금 입자가 골고루 배열됐느냐 안 배열됐느냐를 평가를 이런 의미를 갖겠구나 하는 것들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입자 크기를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아까 체가름 시험, 체를 가지고 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자 크기가 정말로 가는 게 있어요. 이게 넘버 200번째 0.075mm보다 더 작은 입자 0.075는 여러분들 지금 젊으신 여러분들은 입자 크기가 눈으로 보일동? 저는 이제 시력이 좀 떨어져서 입자 크기를 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눈 좋은 사람들이 이게 알갱이 하나가 좀 보일동 말동 하는 게 200번째 얼마나 가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먼지 안에 딱 치면 막 날라다닐 정도에 돼 있는 게 지금 뭐냐면 200번째예요. 이거보다 더 가는 거를 채로 쳐라. 이게 거의 불가능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채를 쳐서 우리가 걸리는 게 200번째 말고도 400번째, 500번째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채를 쳐서 특히 공기 중에 쳐서 물로 이렇게 수세법으로 하는 건 이제 그다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가는 놈 아주 세리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비중계 라는 거를 사용해서 입자 크기를 나누어서 이제 씁니다. 자, 비중계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흙을요, 이런 메스 플라스틱에 넣고 막 흔들었어요. 흙 알갱이가 막 이렇게 있겠죠. 부원 현타격이 됩니다. 흙탕물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맹물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비중이 올라가겠죠. 올라가요. 자, 여기에 비중계는 여러분들 혹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있는 이런 찌입니다. 이런 막대찌를 이렇게 설치해 있고요. 여기에 잘 쓰라고 끝에 부분에 수은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중심을 잘 잡는 여기. 그리고 여기는 떨어지는 눈금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게. 자, 처음에 지금 요 상태, 현타격 상태에서 비중을 있다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한타이게 깔아앉겠죠. 흙알갱이가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위에는 맑은 물이 되고요. 밑에 부분으로 이렇게 깔아앉은 침강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비중이 떨어지겠죠? 비중이 떨어지면 더불어서 요 지금 비중계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낚시찌랑 똑같아요. 낚시찌가 딱 던졌는데 밑에 이게 전체적인 물의 비중이 바뀌면서 찌가 밑으로 이렇게 부력에 지금 요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떨어졌다. 그래서 요 떨어지는 속도를 재는데 가만 보면 요 입자 크기가 이렇게 침강되는 속도는 요 입자 크기와 요 침강 속도가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지금 뭐냐면 스톡스 법칙이고요. 이런 거를 원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입자가 빨리 떨어질 거냐 그거를 비중계의 비중 변화로부터 측정을 하고 입자의 요 침강 속도는 입자 크기와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비중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 스택스로를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얘가 어떤 정기적인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붙어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중력에 의해서 침강만 해야 되니까 그런 힘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제도 집어넣고 뭐 실험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게 비중계 분석인데요. 여러분들 요 실험법에 보다 상세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집안조사 실습 시간에 이제 이론과 수업을 듣게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분석 시험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좀 심플해요. 비중계 분석법은 뭐예요? 비중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중계가 아까 찌 같은 거라 했지. 찌를 가지고, 비중계를 가지고 입도 분석을 하는데, 이놈은 입자 크기가 넘버 200번째보다 더 굵은 쪽에 지금 입도 분포를 평가하는 거고, 비중계법은 어떻게 돼? 넘버 200번째보다 더 작은 쪽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떤 방법을 해도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번째보다 더 가는 쪽을 가지고 체분석이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200번째보다 더 굵은 거 가지고 비중계 분석, 자갈이나 모래에 대해서 비중계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하다. 왜? 침강을 하면서 중력에 침강하면서 이 난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너무 빨리 떨어진다, 난류성학 떨어진다, 스톡스 법칙도 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립토에 대해서는 체분석 시험을, 세립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중계 분석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써도 좋고 저걸 써도 좋다 하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맞게 쓰는데요. 자, 우리가 입도 분포의 영향하고 얘기를 했을 때 입도 분포의 영향은 월등하게 조립토 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번째보다 작은 쪽에서의 입도 분포의 영향은 조립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월등히 작습니다. 그러면 입자 크기의 분포를 이런 200번째보다 작은 세립토에 대해서 적용하는 비중계 분석을 행할 일은 체분석 실험보다는 훨씬 더 작다. 그러니까 이럴 일은 잘 없다 하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전에 입도분포곡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 가지 개수를 정의합니다. 하나는 지금 뭐냐면 균등개수라고 하는 거고요. D10분의 D60, 공률개수는 D10, D60분의 D30의 제곱이에요. 자,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뭐냐? 10% 누적 통과 백분율이 10%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 D10, 30%에 해당하는 D30, D60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지금 균등계수가 D10분의 D60이었잖아요. 요것분의 요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하나는 얘가 요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요. 자, 여기 1번, 얘가 2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보시기에 지금 뭐라 그랬냐면
지금 1번, 2번 있으면 1번은 굵은 거, 작은 거가 골고루 들어있다 이랬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서면 요 사이에 입자 크기만 비슷한 입자 크기만 들어있다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거를 숫자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D60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있겠죠. D60이 여기가 있겠죠. 이것분의 이거와 이것분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균등계수는 굵은 거와 잔 거가 얼마나 골고루 들어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지표로 도입을 한 겁니다. 자, 10분의 60을 했어요. 자, 그런데 고민이 하나가 이제 생긴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D10분의 60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60이 이렇게 오는데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지금 아까 까만 거 지금 1번이 있고요. 여기에 1번이 있고요. 여기 파란 입도 복선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아까 어떻게 골고루 들어있는 거예요. 2번은 어떻게 됩니까? 요 사이는 어떻게 돼요? 많이 들었고 요 사이는 거의 안 들은 거예요. 요 사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번의 입도 복선은 상당히 우리가 특정한 입도만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고 1번은 골고루 갖고 있는 데 불구하고 균등계수만 놓고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D10, D60과 같으니까 균등계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차이를 구별 지을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기면 골고루 안 든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쪽 부분의 입도는 많고 이쪽 부분에 적은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이 사이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가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골고루 들었다. 어떤 범위를 갖는 이 범위가 측정이 될 텐데, 극단적으로 벌어져 버리면 골고루 입자가 들었다 하고 평가하기 힘들죠. 얘를 평가하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이제 곡률계수라는 거를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처럼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곡률계수를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보고자 합니다. 자, 주 맞췄나요? 자, 30%예요. 가운데 어떤 값을 갖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 60, 30이니까 요거 가운데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를 봅시다. 자, 지금 지금 곡률계수 CC 커베처, 어떤 때는 CG로 쓰고요. 커베처에 대한 개수는 D10 곱하기 D60의 D30의 제곱이에요. 자, 이게 만약에 1이었다. 그런 거예요. CC가. 1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30의 제곱은 D10 곱하기 D60이잖아요? 양변 로그 취합니다. 2의 로그의 D30은 로그의 D10 더하기 로그의 D60이 되겠죠? 쫓아가시나요? 자, 2 곱했으니까 이걸 넘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2분의 1 했어요. 요게 로그축이에요. D10과 D60 사이의 반, 가운데가 D30이에요. 요거 가운데가, 요거 가운데가, 요거 같은 요 가운데가 D30이 있을 때, 이때가 지금 뭐냐면 곡률계수가 1이에요. 자, 근데 이 30이 10과 60의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30은 여기 20, 30 나니까. 그래서 곡률계수가 1인 게 이런 상황입니다. 곡률계수가 커져요? 그러면 이게 같은 값인데 이놈이 D30이 커지면 곡률계수는 커지겠죠? 자, 커집니다. 이런 거. 곡률계수가 더 커져요? 곡률계수가 더 커져요? 자, 곡률계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D30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극단적으로. 자, 곡률계수가 이제 작아지는. 곡률계수 CC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CC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골고루 들으려면. 그래서 곡률계수가 특정한 값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골고루 들었구나 하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곡률계수가 1에서 3 사이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이게 골고루 들었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곡률계수나 균등계수가 가지는 좀 한계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밑에 10, 60 사이는 계수 범위를 포함하는데 요게 같은데요. 어떤 흙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흙은 이렇게 돼 있다고 봐봐요.
1, 2, 3이에요. 다 요 밑에 같다고 치면 공률계수, 균등계수는 서로 같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률계수, 균등계수가 이런 쪽은 포함해서 평가하는데 조금 한계를 가지는구나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최대 입자 크기에 해당하는 뭐 공칭 입자 크기 또는 D95를 가지고 뭔가 지금 입도분포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보조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골고루 드는 겁니다. 굵은 거, 이게 뭔가 이상해. 이게 뭐가 골고루 들었네? 이게 굵은 거, 그 다음 거, 잔 거 골고루 들은 거고요. 특정한 것만 있는 거고요. 이거는 두 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굵은 거하고 요 사이, 그러니까 요 특정한 두 입자만 딱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입도분포, 요런 입도분포가 된 거죠. 우리가 얘를 well grade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 well grade 우리가 양호 입도 또는 양입도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입도분포의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우리가 얘를 poorly grade 해서 빈입도 하고 얘기를 하고요. 굵은 거하고 잔 거가 있고 그 사이가 없죠. 이렇게 있고요. 그 사이가 없고 다시 이 부분이 있는 거. 얘를 우리가 갭입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어적으로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용어 선택이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쓰고 있으니까요. 자, 뉘앙스로 본다면 well grade 좋은 거, poorly grade 그러면 빈입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입도, 양입도, poor grade 나쁜 입도인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학적으로 성질이 뭐 well grade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poor grade가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입도 분포를 골고루 풍요롭게 갖고 있다 well grade, 입도 분포를 상당히 빈약하게 특정한 입도 분포만 갖고 있다 의미가 poor grade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적인 뉘앙스 입장에서 well grade는 좋은 거, poor grade는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곤란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